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 일본의 대지진 사태로 빚어진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9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된 부산과 울산, 경주 등 동남권 지역에서는 최근 원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의 지역경제 이슈 현장을 찾아가보는 지역경제 매거진 118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울산 생태산업단지가 결실을 맺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폐기물과 부산물의 기업 간 연계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은 오는 2014년 12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생태산업단지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기업들 간의 폐자원 에너지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활용하는 것인데요. 세계가 주목하는 울산의 생태산업단지 사업은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이 녹색 성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사업을 추진한 지 5년 만에 기대 이상의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폐기물과 부산물의 기업 간 연계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을 시작해 오는 2014년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울산 생태산업단지의 대상 지역은 울산 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와 매곡 일반산업단지, 길천 일반산업단지, 신일반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등 6곳입니다. 현재 이들 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총 129억 원이 투입돼 42개 연구과제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생태산업단지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기업들 간의 폐자원 에너지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환경 친화형 에너지 재자원화 시스템인 현대중공업 소각시설 스팀 공급 사업을 최근 준공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하이스코,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 생태산업단지 사업단은 지난달 30일 현대중공업에서 소각시설 스팀 공급 사업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사업은 현대중공업의 소각 설비에서 발생하는 잉여열을 이용해 생산 공정에 필요한 스팀을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저희 이번 스팀 공급 사업은 저희들이 폐기물을 소각한 폐열을 이용해서 스팀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의 생산 공정에 스팀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의로서는 이제 저희들이 에너지를 재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한 녹색 성장의 어떤 시금석으로 하는 시발점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부터 2기의 소각 설비에서 시간당 20톤의 스팀을 생산해 현대자동차 17.5톤, 현대하이스코 2.5톤을 각각 공급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자체 소각시설 설비공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11월 말부터 울산공장, 도장공장의 습도 조절, 온수 급수 등의 스팀을 활용하게 됩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스팀 공급 시스템 준공으로 적지 않은 스팀 판매 수익을 올리게 됐습니다. 또 현대자동차와 현대하이스코는 지금까지 액화 천연가스를 사용해 공정에 필요한 스팀을 생산했지만 값싼 폐열 스팀을 공급받아 LNG 사용량을 줄이는 등 연간 총 36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LNG 사용 감축으로 연간 12,000여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울산시는 이 같은 생태산업단지 구축으로 연간 826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142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얻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생태산업단지 2차년도인 올해의 경우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폐플라스틱 에너지 자원화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의 대지진 사태로 우리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상공회에서는 최근 지역의 8개 주요 업종 기업체 8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11%에 해당하는 9개 업체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했고 80%에 해당하는 64개 업체는 일본 지진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조사업체 가운데 9%에 달하는 7곳은 일본 지진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 전자와 화학, 철강,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 등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또 피해 유형은 주로 부품 조달 차질로 인한 생산 지연 및 중단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도 지난 4일 일본 대지진과 관련해 지역 산업 경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4일 일본 대지진과 관련해 지역 산업 경제 대응 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만석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원전산업발전협의회,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본부, 무역협회 울산지부, 울산상공회의소, 울산테크노파크 등 기관의 관련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울산시는 중기청, 무역협회, 상위 등과 공동으로 일본 대지진 수출입 피해 접수처를 운영 중이며 사태 추이를 보고 비상대책반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 수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산업적인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거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히 몇 개월의 문제가 아니고 1년, 3년,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실제 우리 울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위기는 기회인데 이러한 그 위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해서 울산이 앞으로 이 아주 기회 쪽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 좀 한번. 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올해 지원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잔여액 299억 원을 피해 기업에 우선 융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오는 2028년까지 원자력 기관과 시설 유치, 원전 설비 및 기자재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는 원전 산업 육성 발전 마스터 플랜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원전과의 차별성 및 안전성을 집중 홍보할 방침입니다. 오는 2012년 조성하는 울산 자유무역지역에는 일본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기업의 안정적 생산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워 일본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원전 사고 대비 주민행동 매뉴얼을 보완하고 일본 대지진 중장기 대응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최악의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일본 이런 위험물질 저장시설 기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지역 석유류 등의 물류 기조로 보상할 가능성을 적극 설명해서 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돼서 지진 등 원전 사고 대비 주민행동 매뉴얼을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대중공업은 세계 1위의 조선 기업입니다. 더불어 현대중공업의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은 중형선박 부문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에는 현대미포조선이 네 번째 사외 공장인 온산공장을 준공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온산공장은 부지 26만여 제곱미터 규모이며 선체 블록 조립장, 그리고 물량장, 그리고 도장공장 4개 동과 플라스틱 공장 2개 동 등의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현장에서 열린 현대미포조선의 온산공장 준공식 현장을 서울경제신문 사회부 김영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5일 울산 온산읍 이진리에서 네 번째 사회 공장인 온산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원길 현대미포조선 사장과 김원배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온산공장은 지난해 7월 매입한 26만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10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습니다. 지난해 7월 부지를 매입한 뒤 피의장, 물량장 등의 포장공사와 사무동 및 포장공장 신축 등 생산시설을 완비한 바 있습니다. 본사와 갖고 블록 운송에도 큰 이점을 갖고 있는 본 공장은 우리 회사의 부진환을 해소하면 물론 생산 물량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포조선의 네 번째 사회공장 준공은 그동안 미포조선의 물류 시스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본사 공장의 생산 공정을 더욱 활발히 해줄 것으로 기대되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통해 조합원 및 종업원 여러분들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선체블록 조립장, 물양장, 도장공장 4개동, 플라스틱 공장 2개동 등 선박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이로써 기존의 장생포 공장, 경주 모화 공장, 전남 대불 공장에 이어 4번째 사회 공장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사의 부진환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건조 물량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포조선은 지난해 선박 60척을 건조했고 올해 건조 예정 물량은 86척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온산공장에서는 4개 협력회사를 포함해 2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합니다. 이들은 해치커버 1차화 및 도장 작업을 처리합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앞으로도 도장검사장과 전천후 작업장 신설 등 생산 설비를 순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이번 온산공장 준공으로 해상블록 운송의 큰 이점과 함께 생산 물량 확충으로 인한 매출 증대,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EN 김영동입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LG전자가 맞춤형 연구개발 인재 확보를 위한 산업협력을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양측은 지난 6일 울산과기대 조무재 총장과 LG전자 이영하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울산과기대와 LG전자는 앞으로 산업체 인턴십 운영과 산학협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학술 및 기술 정보 공동 활용 등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 기관은 연구 협력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 연구, 산업체 인턴십 등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산학협력 양해약서 체결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LG전자가 지난 6일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는 공동연구협력 및 맞춤형 연구개발 인재 확보를 위한 산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울산과기대 조무재 총장과 LG전자 이영하 사장, 그리고 울산과기대 교수와 LG전자 연구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울산과기대와 LG전자는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공동연구, 산업체 인턴십 운영, 산학협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설 장비 및 공간 등의 공동 활용과 학술 및 기술 정보 공동 활용 등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연구 협력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 연구, 산업체 인턴십 등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기업과 달리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이런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학으로서도 우리 대학 교육 이념하고 상당히 매칭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히 친감을 가집니다. 사실 우리 대학은 물론 전공도
중요시합니다만은 특히 인성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또 리더십 팀워크 또 프로그램, 또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스스로 자치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정강자 시험, 무감독 시험을 또 학생들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인성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또 LG전자는 지리적으로도 우리 이제 울산하고는 한 40분 정도 이 짧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보다도 어느 업체보다도 아마 이런 산학 협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날 소개된 2011 글로벌 LG 트랙 플랜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울산과기대 석사 학위 과정을 이수한 장학생이 LG전자 홈 어플라이언스 본부 등 한국에서 1년간 파견 근무한 뒤 LG전자의 해외 법인에 배치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LG전자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학위 취득 후에는 LG전자에 입사하게 됩니다. 또 이날 참석한 LG전자 연구소장들과 울산과기대 교수들은 향후 상호 공동 연구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과 첨단 신기술 분야의 발전적인 협력관계 수립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협약식 뒤에는 대학본부 대강당에서 LG전자 홈 어플라이언스 본부 이영하 사장의 특강을 통해 LG전자와 R&D 전략 및 인간 존중의 경영 철학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을 정말 우리 회사에 위치해서 우리 홈 어플라이언스 세계적인 1등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런 협의가 진행이 돼서 MOU 사인을 했고 또 저희들은 유니스에 정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이 투자도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향후에 진로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국내 대표적 기업과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펼칠 맞춤형 인재개발 프로그램이 과연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EN 박경호입니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놓고 영남권 5개 지자체가 치열하게 벌여온 동남권 신공항 유치전이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가덕도와 밀양 양쪽 다 경제성이 낮아 추진이 어렵다는 정부의 최종 결론이 난 것인데요. 하지만 영남 지역에서는 신공항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영남 지역을 홀대하고 있다는 반발 여론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갈등과 분열로 상처만 깊어진 이번 신공항 문제가 하루빨리 실질적으로 매듭 지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118번째 지역경제 매거진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